얼마 전에 친구 만나러 서울에서 30분 거리의 신도시에 놀러 갔습니다. 역 앞이니까 카페 하나쯤은 있겠지 싶었는데 1층 상가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분명 새 건물인데 간판 달린 곳이 손에 꼽힙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캔커피 사들고 앉을 때를 찾아 헤맸어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있나요? 분명 서울 30분 거리인 곳인데 밤에 보면 불 켜진 창문이 손에 꼽힙니다. 대낮에도 사람이 없어요. 상가는 텅 비었고 광장엔 바람만 불어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분양사가 함께 만든 구조적 함정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렸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2018년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꽉 묶었어요. 9.13 부동산 대책이었죠. 집값은 하늘로 치솟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현금 수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달랐어요. 주택이 아니니까 규제를 피할 수 있었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분양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걸 월급쟁이 입장에서 풀어볼게요. 아파트는 3억 원 현금이 필요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8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요? 2천만 원이면 2억짜리 사무실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8년치 저축이 8개월치로 줄어든 거죠. 분양사 광고는 더 달콤했습니다. 서울 30분 거리, 황금 입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초기 자금 2천만 원이면 건물주.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분양사들은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이라는 세금 혜택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은 원래 직접 사업하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면 못 받아요. 그걸 마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자 등록 없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제조업이나 IT 기업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었죠. 분양 대행사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업자 없으세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경영 컨설팅, 전자상거래, IT 서비스, 실제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껍데기 사업자를 만들어줬어요. 일부는 타인 명의로 대행까지 해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단속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천 명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몰려들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대출 이자 100만 원짜리 투자를 한 거예요. 월급의 3분의 2를 매달 이자로 내면서 월세 수입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수요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준 거 아냐. 그게 아닙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오랫동안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에 시달렸어요. 서울에서 일하고 집에만 와서 자는 도시, 세수도도 적고 자존심도 상했죠. 이들은 자족도시라는 타이틀을 원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 사람들이 출퇴근 안 해도 되는 도시. 그래서 뭘 했을까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가를 마구 내줬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로 기업이 입주할지,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검증을 안 했어요. 그냥 건물만 지으면 기업이 알아서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집중됐어요. 고양, 지축, 남양주, 다산, 시흥, 신도시가 대표적이었죠.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이건 공급 과잉이다. 신규 인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대답은요? 지자체 권한 사항입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불과 3년 전 산업 활성화를 외치며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던 정부가 문제가 터지자 갑자기 손을 뗀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서울 30분 거리면 무조건 되지. 그게 아닙니다. 2024년 건물들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됐어요. 고양시 지축지구 3호선 지축역 바로 앞입니다. 한 정거장이면 서울 은평구, 인근엔 스타필드까지 있어요.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에 10억 원을 부르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요? 밤이 되면 불 켜진 창문이 드문드문합니다. 고양시 전체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절반 수준이 공실이에요. 남양주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선 연장으로 잠실까지 20분, 주말이면 아울렛이 인산 인해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 지식산업센터는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광장을 트램이 다니는 계획이었는데 유동 인구가 없어서 단 한 번도 운행을 못했어요. 임대료 1년 공짜 현수막을 걸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단지는 입주율이 10%대예요. 10개 중 9개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못 오는 거 아냐? 그게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과 가깝다고요? 그럼 그냥 서울에 사무실을 두지. 왜 굳이 지축이나 다산으로 올까요? 임대료가 싸다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어디서 구하죠? 우수한 인재들이 매일 지축까지 출퇴근할까요? 협력업체는요? 비즈니스 인프라는요?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실제 입주한 몇 안 되는 기업들 대부분은 세금 혜택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거나 실제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여긴 창고로 쓰는 경우였어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족도시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던 거죠. 진짜는 입지가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투자는 자기 책임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4억 원대였던 호실이 지금 3억 원대로 떨어졌어요. 1억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도 안 팔려요. 월세는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이걸 지갑으로 환산해 볼게요. 대출을 80% 받은 투자자라면 월 이자만 100에서 150만 원이에요. 월세 30만 원 받아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급의 3분의 1이 매달 증발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37살 청년이 2019년에 다산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8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죠. 분양사는 말했어요. 완공되면 입주 기업들이 줄을 설 겁니다. 월세로 이자 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공실 폭탄이 터졌어요. 매달 이자 500만 원을 3년 넘게 버텼습니다. 500만 원이면요. 웬만한 가정의 한 달 생활비 전부예요. 그걸 3년간 36개월 동안 이자로만 낸 겁니다. 총 1억 8천만 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적금을 깨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했어요. 4개 호실 전부 경매로 넘어갔고 3년간 낸 이자와 경매 손실을 합치면 총 6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로 완치됐던 암이 재발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1기 신도시 일산입니다. 1990년대 일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였어요. 넓은 도로, 풍부한 녹지, 그랜드 백화점과 라페스타까지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라 불렸죠. 라페스타는 국내 최초 스트리트형 쇼핑몰이었어요. 권리금만 1억 원을 넘었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라페스타는 공실이 늘어나며 침체됐고 29년간 일산의 상징이던 그랜드 백화점은 지속된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2025년 2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원마운트는 수백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타필드 같은 경쟁 상권이 생긴 것도 있고 건물 노후화, 온라이핑 성장도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엔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서울 옆이면 사람들이 계속 살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1992년 일산에 입주한 30대 신혼부부들, 33년이 지난 지금 60대 노부부가 됐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산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고양시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25년 17%로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시민 5명 중 1명 가까이가 노인입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소비력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상권이 예전만큼 돌지 않습니다. 같은 일기 신도시인 분당을 볼까요? 분당도 주민은 늙어가지만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일자리가 있어요. 젊은 인재가 계속 유입되고 도시는 활력이 넘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일산은 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지 못했어요. 배드타운 성격이 강했던 거죠. 30년 후 초기 입주민은 늙고 젊은 세대는 떠나고 소비는 줄고 상권은 어려워졌습니다. 지축과 다산이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자족도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일산이 일자리를 못 만든 것처럼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만 짓고 기업은 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우리 동네는 다르지 않을까? 동탄, 광교, 위례 같은 신도시들 지금은 젊은 가족들로 북적입니다. 학원가도 활발하고 상권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30년 후는요? 진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결국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 3년 뒤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지금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를 내며 버티는 수천 명,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주택대출은 막고 지식산업센터는 문을 열어뒀습니다. 투기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지자체는 수요 검증 없이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자족도시라는 타이틀만 원했지 실제 기업이 올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분양사는 과장된 광고로 개인을 유혹했습니다. 세금 혜택, 월세 수익, 황금 입지, 실현되지 않을 약속들이었죠. 그리고 30년 전 일산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금 지축과 다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억 원을 잃은 37살 청년, 암이 재발한 투자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이들의 고통 속에서 누군가는 분양 수수료를 챙겼고 누군가는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실적을 쌓았습니다. 투자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요 없는 도시를 자족도시라 포장해 판 이들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서울 30분 거리, 월세로 이자 내고도 남는다. 황금 입지,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인생을 걸 겁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곳에 일자리는 있을까요?